우리가 투자 대상으로 보는 것은 주식, 부동산 등이 있는데 부동산 중에서 토지에 대해 알아보자. 토지는 성격을 띠며 감가상각이 없게 가장 안전한 투자가 될 수 있다. 물론 도로와의 접근성, 해당 토지 개발 가능성, 그리고 낮은 가격의 매수가 전제되고 선행돼야 된다. 토지는 중장기 상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장기적인 성격을 갖기에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다. 토지는 수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물론 공급은 굉장히 적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지만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필요한 토지에 대해서 용도 지역을 지정을 해가지고 정부에서 개발을 억제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 용도 지역은 도시 지역에서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 있다. 우리가 관심을 갖는 녹지지역에 대해서 가장 알아보면은 녹지지역은 보존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가 있다. 보존녹지는 건폐율이 20 이하고 용적률은 50에서 80 이하, 생산녹지는 건폐율이 20% 이하, 용적률이 50에서 100% 이하, 자연녹지는 건폐율이 20% 이하, 용적률이 50에서 100% 이하이다. 보존녹지는 어떤 도시지역의 어떤 보존을 통해 가지고 환경적인 측면에서 원칙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하고, 생산녹지는 도시지역에 존재하는 임야라든지 아니면 전답 이런 게 어떤 생산녹지가 되었고, 이거는 이제 농업 이용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자연녹지는 개발이 가능하다. 즉 녹지 중에서 가장 가격이 비싸다. 그렇지만은 향후에 이제 도시 지역에서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 유일한 때문에 자연 녹지가 굉장히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다. 그리고 이제 용도 지역에서 관리 지역을 보자. 관리 지역에는 보전 관리가 있고 생산 관리가 있고 계획 관리가 있다. 특히 계획 관리는 건폐율이 40% 이하이고 용적률이 50% 이상 100% 이하이다. 즉 건폐율이 생산이나 보전 관리에 비해서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용적률도 20% 정도 더 주기 때문에 가격이 또 가장 비싸고, 또 계획관리는 향후에 이제 관리지역에서 개발이 가능하고, 또 여러 용도로 주택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상가라든지 창고라든지 이런 걸 건설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또 유망하다고 볼 수 있겠다. 보존관리는 원칙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하고, 생산관리는 개발이 이제 보류된 지역으로서 계획관리지역은 개발이 가능하고 가격도 비싸다고 볼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이제 용도지역에서 농림지역이 있고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있다.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갖는 지역은 아까 얘기한 대로 계획관리가 가장 중심이 되고, 그 다음에 자연녹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두 가지 용도지역에 대해서 한번 중점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은 토지 매수 전에 확인할 사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은, 첫 번째는 용도 지역을 확인한다. 용도 지역에 따라서 건축물이 올라가는 면적이 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용도 지역을 반드시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겠다. 두 번째는 토지의 물리적 현황을 파악한다. 이거는 현장을 직접 방문을 해서 확인한다든지 아니면 인터넷이나 아니면은 중개하는 사람의 어떤 공인중개사라든지 아니면 또 전문가를 통해서 한번 물어보는 게 좋겠다. 땅의 모양, 땅의 형태, 그 다음에 땅의 경사도, 방향, 그 다음에 그 토지일이 구성하는 거니까, 그래서 마사통과 아니면 암석이라든지, 그 나중에 개발할 때 그 개발 비용이 확 틀리기 때문이겠다. 그 다음에 그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목 같은 것도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경사도가 15도 이상은 이제 농업인은 구입이 가능하지만은, 만약 임야 경사도가 25도 이상이면은 개발이 거의 불가능하고 비용이 많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산지 전용 허가가 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조례를 확인하고 해당 지자체에 한번 문의를 하는 게 좋겠다. 세 번째는
땅의 크기를 고려해야 된다. 즉 땅이 이제 너무 좁으면은 또 합병할 수도 있고, 또 너무 크면은 또 분할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래량의 어떤 추후 거래 가능성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도로하고 인접했는지, 이게 또 맹지인지 아니면 또 건축이 가능한지 이것도 꼭 반드시 알아봐야겠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주변 환경을 봐야 되는데, 주변 환경에 뭐 쓰레기 매립장이라든지 또는 하수 종말 처리장이라든지 화장장이라든지 공동묘지라든지 도살장이라든지 기타 뭐 광산이라든지 또는 메인도로의 접근 시간 등 그런 것도 한번 반드시 체크를 해가지고 그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그거를 한번 나름대로 한번 저기 계약서 쓰기 전에, 관심 있는 토지에 계약서 쓰기 전에 반드시 체크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5번째는 토지 매수 목적이 원하는 건축물이 건설이 가능한 여부를 반드시 1번의 그 용도 지역과 같이 확인을 해야겠다. 그리고 6번째는 해당 지역 개발 여부 전망을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군권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뭐 해당 지역 조례 또는 관련 인터넷 뭐 뉴스라든지 여러 가지 걸 확인해가지고 해당 지역 개발 여부를 중장기로 한번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공적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를 한번 보면은 첫 번째는 이제 토지 등기부 등본이 있다. 이거는 이제 법원에서 띄면 되는데 법원의 인터넷에서 가능하다. 표접에는 토지 소재지가 나오고 지목 면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갑구 소유권이 나오고 을구는 소유권 이해액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토지 대장은 임야대장 또는 토지 소재지, 지목 면적, 축척, 소유자 번호, 도면 번호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지적도 또는 임야도,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경계, 축척, 도면 번호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토지 기본 계획서에는 토지 소재지, 지목, 개별 공시지가, 지역 지구 등 지정 여부, 그 다음에 토지 이용 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조 사항에 대한 사항이 표기가 된다. 그래서 그거는 토지 거래 허가라든지 용농요건 분리농지, 그 다음에 건축법상 공고도로, 그 다음에 지적 제조사 지구, 중점 경관 관리구역, 등록상, 대상 토지,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 사항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그걸 확인해 봐야 된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에 들어가가지고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보면은 토지의 실거래가가 계속 이렇게 표시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비교 분석을 해서 매수하는 토지의 적정 가격인지 아니면은 어떤 역사적으로 어느 정도 가격 수준인지 그걸 반드시 파악해가지고 해야 된다. 아까 얘기한 대로 공적 장부를 확인할 수 있는 거는, 그래서 정부 24회에 들어가면은 건축물 대장, 토지 대장, 지적도, 토지이용 계획 확인, 농지 대장, 토지 재증명 일괄 신청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법원에 들어가면은 토지 등기부 등본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에 들어가면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이게 가격을 알 수가 있다. 여기서 이제 그 지적도, 임야도, 뭐 토지대장, 임야대장의 구분은 이제 토지가 산으로 표시되는 거는 산 몇 번지, 산 200번지 이것은 임야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임야대장을 떼야 되고 그 다음에 임야도를 떼야 된다. 그럼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이제 투자 대상으로 보는 부동산, 특히 토지에 대해서 매수 전에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매수한다고 그러면은 매수 전에 떼야 되는 공적 장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용도 지역을 확인하고 또 본인이 반드시 임장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소유권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대출이 있다고 그러면은 그 뭐 저당이라든지 뭐 그런 걸 반드시 확인하고 신중한 투자가 토지는 필요합니다. 매수 매도 추천 아니면 단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